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다정한 무관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 그것을 통한 여러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서문에 실려 있는 개인주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그 책과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은 김에 왜 우리가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이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회였고, 아직도 그런 의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개인주의 하면 이기주의를 떠올려요. 근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기주의는 무조건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개인주의라는 거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바탕,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말이 개인주의지만 공동체 의식이 발전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 속에 나의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와 똑같이 타인들 역시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혼용을 해서는 안 되겠고,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 관념, 그거부터 우리가 좀 벗어 던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문화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물질 문명, 경제 수준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개인주의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경제적 산물이 넘쳐나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 안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문 안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농경 사회를 예를 들어보면 이 가문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너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딴 데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 경제 수준이 발전하면서 홀로 생존해 나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 여기고 나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가문에서 나한테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싫어도 의무적으로 하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류 생활의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팩트 플리스라는 책 봤죠? 우리는 서구와 동양의 사상적, 문화, 종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여기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팩트 플리스 저자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이렇게 시간이 앞서갔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의 저 정도 세대의 어떤 할아버지, 그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스웨덴 하면 서구 문화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겠지, 우리 사회보다 더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Everybody's Fine이라는 영화 따로 살펴봤잖아요. 헐리우드 영화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데, 이 정서가 우리 영화보다도 오히려 더 한국적인 영화예요. 이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죠. 서구 사회는 안 저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좀 오래전 영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 완전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화도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이었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였지만,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좀 더 빨리 찾아오게 된 거고, 물론 서구의 개인주의가 우리보다 조금 더 과감한 측면이 있죠.
그거는 이제 68혁명의 결과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자주 살펴봤는데, 이 68혁명이 우리까지는 오지 않았죠. 68년도 한국에 그런 것들이 상륙할 여지는 없었죠. 68혁명이라는 거, 기존의 모든 권위, 억압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억압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독일에서도 대학에서 교수, 총장 권위가 지금 우리 사회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시간 강사 출신이 총장하고, 유럽에는 결혼이란 제도도 많이 약화됐죠. 동거혼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 68혁명의 결과다. 여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제 소득에게 물어봐, 그런 개념도 살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인류 문화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강한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삶,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진정한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불행, 비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단주의로 인해서 생기게 됐죠. 대표적으로 나치, 홀로코스트, 600만 명,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막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 마녀 사냥. 그러니까 마을에서, 집단에서 저 마녀야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가지고 가라앉으면 그냥 죽는 거고, 뜨면 마녀라서 뜨는 거니까 또 화형을 시켜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참혹한 학살이라든가 잔혹한 처형, 이런 것들이 다 집단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지금도 온전히 사라지지가 않았죠.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또 집단에 투영을 해서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죠. 정말 참담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절망하게 되는데, 특히 소수자, 약자, 피해자를 공격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온전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두려움이 있고 내 불안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 그거 한 개인으로서 또 실존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결해야지, 그거를 저 이민자 때문이야, 여성 때문이야, 특정한 지역 때문이야, 이렇게 몰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 의견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죠. 부모가 정해준 직업, 가문이 정해준 삶, 결혼도 가문이나 부모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눈,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거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집단이 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방,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냥 문외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서 집단이 형성해온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그냥 의탁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이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행복이란 개념도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을 때 삶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 뭡니까? 내가 인생에서 이루어 온 것들, 성취의 정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는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진정으로 원했던 것, 나의 길, 나의 고유 강점, 이런 것들을 내가 고군분투하며 살아왔구나,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근데 성취는 많이 이뤘는데 나는 내가 원했던 것들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주변에서 원했고 가족들이 원했고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럼 결국 아무리 성취가 많아도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다 되는 것이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타인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